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그 박민수 차관이 물론 식약처장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거는 지난번에도 이제 나왔듯이 그냥 그 수평 이동 정도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요. 모 인사가 그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 온다는 건의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네이처셀 그리고 알바이오의 조인트 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재료를 좀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네이처셀은 당장은 위쪽으로 치고 나가진 못하지만은 하반 경직성과 함께 더 이상 밀리진 않죠.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내릴 차트냐, 반전을 할 차트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얘기들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는 한번 꼭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보세요. 네. 자, 1단계적으로 그 건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사를 먼저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24년 7월 9일 16시 14분에 나왔던 재료예요. 어저께 장 마감하고 나온 재료죠. 그래서 예전에 그 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박민수 차관은 수평 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고두경 비서관, 고두경 비서관의 얘기도 예전에 좀 나왔었습니다만은 고두경 비서관이 복지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그런 건의 예상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유력하다. 이런 함합행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대통령 순방 직후에 인사 발표를 예정을 한다. 이 건의 재료가 기사화돼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어떤 식으로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죠.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제1의 선택은 이제 박민수 차관이 식약처장으로 오는 것을 바랬어요. 근데 그거는 일전에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쉽지 않고 의료 파업 사태 때문에 그죠? 그리고 지금은 고두경 비서관이 보건복지부 2차관직으로 가는 그런 측면의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물론 이제 박민수 차관의 식약처장 임명이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두경 씨가 2차관으로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 오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네이처셀의 그 조인트 스탬 건에 좀 더 우호적인 재료가 좀 더 발생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이제 고두경 씨 프로필을 보면 되게 보건복지부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재생의료권이나 첨생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조인트 스템에 해가 되는 행동을 허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고두경 씨 인물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이 기사가 이제 나왔길래 그걸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하튼 조인트 스템 식약처 승인 문제는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임자가 고두경 씨이기도 하다. 이런 건에 대한 글들이 과거에 네이처셀 유명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박민수 차관이 제1의 선택 좋은 안이 되었었습니다만은 일단 뭐 이게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의 모멘텀은 일단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 상황이 좀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요건과 관련한 부분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소상히 이런 것까지 업데이트해서 바로바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하튼 지금은 우리가 제일 그 답답한 게 조인트 스템의 재허가권의 결론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건데, 지금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허가가 반려됐습니까? 반려된 게 절대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한 번에 서류를 딱 내서 딱 통과가 되면 좋은데, 식약처에서 그 보완을 하라는 서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뭐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처음 될 수도 있겠고, 뭐 두 번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세 번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보완권에 대한 부분 때문에 허가가 좀 늦어지는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라정찬 회장이 8월 말쯤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가 좀 설득력 있게 들리기는 해요. 지금 이제 7월입니다만은 이 보완 요소가 들어가서, 보완 서류가 들어가서 승낙을 얻기까지는 이 정도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간이 조금 늦어지면 어때요?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허가만 받으면 잭팟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여하튼 임상적 유의성 보완 제출을 했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유의성을 모두 이번에 확보해서 재허가 신청을 한 상황이고, 여기에 보완 서류가 들어가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주가 자체가 이게 내려가는 차트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 위쪽으로 튈 수 있는 다져진 패턴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 분위기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아직도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건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하튼 재료는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그 문자를 주지 않으신 분들은 문자를 꼭 주세요.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긴급 상황을 꼭 미리 받아보시고 미리 행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박민수 차관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고두경 비서관의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 오는 건에 대한 부분은 말씀 좀 드렸고, 여튼 복지부에 오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재생의료나 첨생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대할 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거 좀 견뎌내야 되겠어요. 네이처3라고 문자 많이 주셔서 그 다음 상황,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하시자고요.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꼭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이 대박주는요, 7월과 8월에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하실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특히 그 하반기에 아마 지속해서 시세를 낼 기한성이 상당히 높고요. 목표는 더블 가격 정도 보고 있고, CXL 관련주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CXL 하면은 많이 들어보신 듯한데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막 어떻게 나옵니까? 막 이런 정도로 나오죠. D램 용량을 획기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도로를 확장한다. 도로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도로가 확장이 되면 물류가 원활해지죠. 컴퓨터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그 HBM과의 차이점이 간단히 하나 있어요. 근데 HBM보다 이 CXL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강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CXL이 시장을 리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은 메모리 확장성 막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이런 그림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가 확장이 된다, 아마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측면에 이 CXL 섹터에 현재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손대면 난리 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요,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유리기판이나 온 디바이스 대비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참고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24년에도 증가를 꽤 하지만 25년도에 훨씬 더 증가율이 대단히 증가하고 26년도에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로 얘기할 때 한 24억 달러 수준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공세계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 정도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데 HBM보다도 강점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CXL은 고성능 메모리이면서 확장성까지 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BM하고 같은 점은 고성능 메모리인데 CXL이 더 유리한 부분은 확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초우월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CXL 관련주 섹터를 에서 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요거는요. 그냥 뭐 종목만 띡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종목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정확한 매수 타임, 분할 매수 타임이라든가 또는 뭐 분할 매도도 있을 수 있고 비중 조정도 필요하고 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타임을 제가 정해서 계속 케어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요거 CXL 관련주를 좀 잡으셔서 하반기에 한번 크게 대박 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대박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해서 더블 이상의 가격으로 제가 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요번에 이 대여를 한번 잡아봅시다. 대박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감사합니다.